남의 목숨을 살려주는 방생의 놀라운 인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거기 황주 호서마을이라는 마을에서 우시성을 가진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외롭게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옆집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물건을 많이 잃어버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이제 쫙 돌아가지고 먼 곳으로 시집간 딸이 그런 소식을 듣고 찾아오게 되는 것이야. 우리 어머니한테도 뭔 해가 없나 해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께 아주 반갑게 문안 인사를 올리고 아울러 자기 남편이 잡아둔 그 뱀장어가 왜 영양이 많다 그래가지고 10마리를 뱀장어 무려 10마리나 잡아가지고 그걸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뱀장어를 물 항아리에 넣어두고서 기르고자 했는데 이제 너희네들이 잘 잊어버리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만 뱀장어를 기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뱀장어들은 참 한심하잖아요. 노인네가 뭐 기르는지 먹이도 주고 뭐 그래야지 기르는 거지 그게. 그리고 물도 제대로 갈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할머니가 그걸 다 까먹어 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후에 어느 날 꿈속에 아주 노란 옷을 입고 뾰족한 모자를 쓴 그런 사람들이 10명이 찾아와서는 바닥에 꿇어앉아서 할머니한테 절을 드리더니 살려달라고 애절히 빌더라는 것입니다. 그 할머니는 꿈에서 깨어나서 여러 가지로 궁리해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가르치는 사연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겠어서 그때 뭐 궁금하면 무당한테 찾아갈 수밖에 없더니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로 했어요. 점쟁이는 신중하게 점을 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대개 어디선가 산 생명들이 죽지 않으려고 자기들을 놓아주길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온 할머니는 집안을 두루 찾아보았더니 항아리 안에 이렇게 항아리를 들어보니까 그 전에 참 큰 뱀장어들이 10마리 참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있었지 하고 기억해내가지고 그 뱀장어를 씌워보니까 정확하게 10마리였던 것입니다. 아, 얘네들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날 살려달라고 했구나. 할머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을 당장 강가로 데리고 가서 연불 아주 정성을 다해서 연불을 하면서 방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방생이죠. 그래 모든 방생을 하게 되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더 오래도록 살게 할 장수하게도 하고 혹은 또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해야 할 것을 면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도 되고 혹은 오래된 병에서 완쾌되는 그런 가피를 받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이게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방생을 이렇게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는 방생을 해보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손주가 좀 좋지 않은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괴로울 때 그 시장에 가서 미꾸라지를 잔뜩 사가지고 누구한테 말한 바가 없어요. 한 번도. 가서 조용히 큰 강에서 가서 그 조용한 데 가서 그들을 풀어주면서 연불을 한참 하면서 보냈더니 그들이 거기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한 놈씩 한 놈씩 그 안에 깊은 물로 들어가더라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앉아서 연불 하면서 있었던 일이 있었는데, 죽을 때 업식이 끊어지고 나면 그때 원수들이 그때 제일 허약하거든요. 바로 껍질이 딱 끊어지고 이 생각이 끊어지고 이제 내 영체만 있어야 되는 그럴 때 만만한 때거든요. 그때가 처음에 철 모를 때니까 아주 어리어리할 때니까. 그렇게 되면 그때 내가 방생했던 그 은혜를 입은 그런 물고기들의 조상과 자손들까지 모두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답을 바라지 않고 많이 연불을 하는 분이라면, 내가 테니스 치는데 테니스 바닥에 뭐 지렁이가 이렇게 비에 섞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방생이라는 생각도 하기 전에 이 생명체는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종이컵에다 다 모아가지고 그 지렁이가 살기 좋은 데다 갖다가 이렇게 살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랑할 거리도 못 되는 그런 것이죠. 또 개미가 사람 밟혀 죽을 가능성이 높은데 많은 그 개미들이 있어. 그럼 거기를 막아줘요. 이렇게 벽돌로. 그래서 그 개미들을 피해가 안 가게끔 만들었다던가, 이런 것도 방생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또 산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참 괴로워할 때 그 산에다가 갔다가 먹이를 준다거나, 그런 것도 방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생이라는 것은 인과를 알게 된다면 이것이 엄청나게 좋은 것입니다. 특히 잉어 같은 건 봄철 같은 때 알을 벤 잉어를 한 마리 방생을 하면 2만 마리를 방생한 효과가 있대잖아요. 그 알들이 다 방생되는 것이니까. 그런 방생. 그래서 저는 한번 권하고 싶습니다. 일이 잘 안 될 때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방생을 한번 해보시면서 연불 계속 하시면은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도 그래서 그 손주애가 아주 잘 크고 있어요.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좋은 병원을 만나서 의사도 잘 만나게 되고, 그 키도 작게 해준다는데 성장 호르몬도 계속 주사를 맞춰가지고 거의 정상적으로, 약간 작은 감은 있지만 아주 정상적으로 똑똑하게 아주 많은 사람들 앞에 인기가 치고 좋은 그런 똑똑한 아이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방생의 그 가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 얼마나 참 그 뱀장어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 좀 살려달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존재들끼리 서로 영적인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채식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채식을 하는 것이 왜 좋은지, 육식을 하면 뭐가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 교육 받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부산 동의대 교수였던 이상명 교수라는 분은 개고기를 한번 먹으면 그 업식이 70년 동안 나한테 영향을 미친대요. 돼지고기는 20년, 소는 뭐 50년 뭐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영향을 오랫동안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불을 해가지고 잘 되길 바라면서 죽은 고기를 자꾸 먹게 되면, 육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좋지 않겠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육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반드시 육식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또 육식을 할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사실 제가 채식을 30년 동안 해오면서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장학사까지 하는 사람이 이 채식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정말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주재하는 자리에 가면 몇십 명이나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고기를 굽는 데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냄새가 일주일 동안 내는 것 같을 정도로, 저는 그런데 참가하고 오면 옷을 다 빨아버려요. 옷을 다 빨아요. 빨아도 또 레몬
레몬수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빱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좀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받는 영향력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연불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의 나쁜 영향을 또 많이 받아요. 그럼 더 연불 많이 하면 됩니다. 연불 많이 하면 되니까 걱정할 거 없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방생을 하고 연불 열심히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